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의 DNA가 4차, 5차, 7차, 9차에 이어 3차 사건 증거물에서도 검출되며 사건의 진실 규명에 한 걸음씩 더 다가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춘재가 모방 범죄로 결론난 8차 사건도 본인의 소행이라며 자백하면서 또다시 사건이 미궁에 빠지는 모양새인데요. 네, 이 새롭게 DNA가 확인된 3차 사건이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자, 이게 1차 사건이 86년 9월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3차 사건은 이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1차 사건과 가까워요. 네. 86년 12월 12일에 예. 20대 주부가 안타까운 게 남편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네. 야근을 하는 남편을 두고 혼자 집에 가다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당시에는 화성군 태안읍 지역인데 이 농로에서 사라졌던 겁니다. 그런데 네. 결국은 이제 이 연쇄살인범의 희생자가 됐고요. 네. 그런데 시신이 131일 만에 발견이 되면서 네. 부패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폭행을 당했고 살해당했는데 네. 또 그 속옷으로 재갈이 물려 있는 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시그니처라고 부르는 예. 내용이 이제 똑같은 사건이었고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이춘재는 지금 5차, 7차, 9차 DNA가 나왔었는데 4차가 추가된 데 이어서 이제 3차까지도 3차까지요. DNA 검출이 되면서 5건은 최소한 진범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김광석 변호사님. 10건 연쇄살인 사건 중에 5건에서 이춘재의 DNA가 나왔다면 사실 이춘재의 자백이 신빙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봐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14건 사건하고 이제 30건, 3, 40건의 어떤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한 상태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처음에 DNA가 57, 9차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57, 9차 이후에 이춘재가 다 자백을 더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지금 3차, 4차에서 추가적으로 DNA가 발견됐는데 그 DNA가 이춘재 거와 만약에 불일치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춘재의 자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과도하게 과장을 한다거나 영웅 심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할 텐데 지금 본인이 진술한 일부 범죄에서 DNA가 나와서 일치된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도 거짓말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춘재의 진술 자체가 이제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본인이 자백한 것 자체는 이춘재가 범행을 한 것이 맞다. 이런 결론을 내려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문제는 이 범인이 잡힌 8차 사건까지 이춘재가 이제 자신의 소행이라고 진술했다는 건데요. 이호선 교수님, 네네. 직접 그림까지 그리면서 설명을 했다고 해요. 네.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8차 사건도 이춘재가 했다라는 게 명확하게 확 규명이 되면 오히려 좀 개운할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이 명료해지니까요. 네. 근데 일단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의심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일단 이 사건이 결국 이춘재가 이야기한 대로 정말 이춘재가 다 했다 이럴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그의 영웅심에서부터 비롯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든 어쨌든 결과는 또 조사는 경찰에게 맡겨진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이춘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8차 사건과 관련해서 그림까지 그렸다? 그 얘기는 내가 했다? 나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데 20년이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오염이 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그 정황 자체가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야산이 아니라 가정집에서 일어났고 다른 피해자들에 비해서 연령이 대단히 낮았다는 거. 예. 또 이춘재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하고 굉장히 가까웠다는 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제 사건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할 여지들 좀 많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언론 보도가 많이들 좀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만 굉장히 범죄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진술을 하잖아요. 보도를 하잖아요. 특별히 과거엔 더 그랬단 말이죠. 담이 몇 센치였다. 그리고 어떻게 넘었다. 또 입구에 들어갈 때 모든 장면들이 다 전적으로 다 노출이 된 상태로 범죄 현장이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여과 없이 노출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 그 사건을 이춘재가 보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때 당시 살인사리가 다 거기서 거기였거든요. 그렇다면 이춘재의 그림에 대한 신빙성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끊임없이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러 진술들과 관련된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예 해결이 되면 시원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다들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사건들이 자꾸 누적이 되고 풀리지 않으면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져서 빨리 탈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춘재 쪽으로 확 몰아갈 수도 있는데 그건 명료하게 풀리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미제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와 그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8차 사건으로 인해서 20년 가까이 복역을 한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을 범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윤모 씨에 대한 얘기인데요. 윤모 씨가에 대해서 채널A가 단독 인터뷰를 했었는데 억울함을 호소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넘어간 기억이 없지. 담을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넘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내 친구 동생한테 그 동생 얼굴 본 적도 없고 그 집을 내가 가본 데가 처음이고 근데 하도 목이 타가지고 물 한 명 달라니까 물을 못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넌 알아서 자백해라 이거야. 자백하면 다 해주겠다. 당시의 수사관들이 알고 있고 상상하는 범행 수법이 그대로 당사자의 자백 내용 속에 반영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은 뭐 방사선 동의 원서 뭐 네, 이렇게 네, 맞아요. 과학적인 수사 기법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윤모 씨를 네. 검거를 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경찰들은 왜 진범이라고 확증할 수 있었는가? 자, 범행 현장에서 채모가 여러 가닥이 나왔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당시로는 첨단 기법인 방사성 동위원소 기법을 썼더니 티타늄 함량이 나왔더라. 중금속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뭔가 기계나 중금속을 다루는 직종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그 인근에 400여 명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예. 채모를 다 채취해서 일일이 대조를 해봤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또 하나 혈액형은 B형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혈액형과 그리고 티타늄 성분과 그 채모의 모양과 이런 것들을 대조한 결과 윤모 씨가 진범이다라고 했고 자백을 받았다는 건데 네. 지금 많은 이제 부분에서 혹시 가혹행위 한 것 아닌가? 김필준 변호사 당시에 변호를 맡았던 분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이제 하고 계신데 문제는 이제 경찰들은 아니 증거가 이렇게 명확히 나왔는데 우리가 왜 가혹행위를 하면서 수사를 했겠느냐?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경기 남부청의 예. 담당 수사팀에서는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거고 그 당시에 수사했던 수사관들은 대부분 지금 3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또 퇴직하신 상태거든요. 이거 이제 경찰 수사 당시의 정황을 밝힐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지금 화면에서도 저희 채널A에서 촬영한 부분인데 윤 씨의 모습을 보면 다리가 왼쪽 다리가 이제 소아마비로 어렸을 장애가 때부터 이게 장애가 있어서 거의 쓰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저희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사실 이제 범인이 8차 사건 범인이 담을 넘어서 네, 네.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 얘기를 하는데 현장 검증 당시에도 이렇게 담을 넘는 신용만 했지 직접 윤 씨가 담을 못 넘을 정도였고 맞습니다. 그 담이 조금만 하면 흔들릴 정도였거든요. 김 변호사님 어떻게 이걸 좀 접근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모 씨의 진술에 굉장히 저는 무게감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엔 8차 사건 범죄 사실이 담을 넘어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윤모 씨가 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는 본인이 저희가 아까 화면을 봤다시피 담을 넘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 몸 상태가. 그다음 두 번째로 보면 그 담이 굉장히 허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을 넘으면 담이 무너지는 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을 넘을 수가 없었고 본인이 현장 검진을 하는데 저 다리로 담을 넘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경찰관들이 밑에서 받쳐줘서 담을 넘는 신용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춘재 씨가 한 내용을 보면 본인은 대문을 통해서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금 저희 어제 채널A가 단독 보도해 드린 내용인데 이춘재가 구체적으로 범인만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했는데 이춘재가 담을 넘은 게 아니다. 나는 문 열고 들어갔다. 이렇게 완전 당시에 이 경찰 수사 내용을 뒤집는 내용을 진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을 통해서 들어갔다는 거하고 방 구조까지 다 그림을 그렸는데 일치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답이 나온 것 같고 아마 경찰들은 제가 한번 추론을 해보면 그 당시 혈액형과 방사선 동위 원소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범인이라고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상당히 무리한 수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는 아마 이춘재의 어떤 진술 자체가 정말 신빙성이 담보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재심을 통해서 충분히 좀 구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경찰이 8차 사건에 대한 증거물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번 주에 경찰이 브리핑을 했는데
이 8차 사건의 증거물 일부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과수에 맡겨놓고 조사를 분석을 의뢰를 했는데 8차 사건의 유의미한 무언가가 나온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본격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만약 거기서 DNA가 검출이 되고 이춘재 씨 진술과 이춘재 씨 DNA 일치가 돼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DNA 자체가 아예 안 나오든지 아니면 나온다 하더라도 일치가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DNA가 제가 볼 때는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춘재 씨의 어떤 진술만 있어도 이건 굉장히 신빙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뭐 재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한랭킹 네 번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